네, 2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제천 화재 사고는 불법과 관리 부실이 만들어낸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건물은 불법 증축됐고 대피 통로가 돼야 할 비상구는 철제 선반으로 막아놓는 등 안전에 둔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시간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2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 이것이 바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 9층을 증축하면서 불법 증축을 했다는 사실도 있고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는데 특히 여탕의 비상구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상구는 늘 24시간 1년 12달 개방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점검받을 당시는 경우에 따라서는요. 개방돼 있다가 또 이제 사용 중에는 또 나가버리는 이런 사례가 사실은 부분적이지만 빈발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제천 스포츠센터는 소방 점검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약 3주 전에 소방 점검을 받았지만 이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 사우나는 손님이 있었다는 이유로 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이 법으로 규정된 소방 안전 관리를 어디는 받고 또 어디는 안 받고 이런 게 자의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실제로는 이제 소방서에서 예전엔 했던 거를 소방 공무원이 했던 거를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민간한테 이거를 맡기는 부분은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소방 공무원들의 일종의 부정 같은 것들에 문제가 됐을 경우 네. 민간의 자율적인 어떤 그 규제 완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민간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강제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같은 어떤 업주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영업 중인 상태인데 어떻게 여자 손님들을 바로 나가게 하고 소방점검을 하냐라고 업주가 얘기했을 때 사실은 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제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좀 이 규정된 그 강제력이 있는 소방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었던 상태가 지금 이 참화를 빚게 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제 궁금한 점이 민간 업체를 통해서 이제 건물주가 자의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민간 업체에서는 다들 동일한 규정을 지키고 검사를 하는 건가요? 네, 동일한 그 체크리스트가 다 예. 있고요. 지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민간에서 하게 된 이유가 소방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문성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그 부정의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예. 이 점검할 때 그 소위 말해서 슈퍼갑이라고 하는 입장이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안전점검 그 전문 업체가 가서 점검을 해서 지적 사항이 많아지게 되면요, 네. 바로 교체가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교체된다는 그렇죠. 예, 지적을 거의 안 해주는 업체를 건물주들은 아주 착한 업체, 좋은 업체로 인식하고 있는 게 저변에 깔려 예.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시급할 텐데요. CCTV에서 나왔듯이 1층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이뤄졌다는 것도 보였거든요.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원인을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여러 차례 그 화재 조사에 그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국가서에서 정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섣불리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로서 밝혀진 내용으로 보건대 추측컨대 그 열선 부분이라든지 거기 보온 등이라든지 예. 이것의 어떤 뭐 수리 과정이라든지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었느냐, 그것이 어떤 단열재로 옮겨 붙으면서 생기지 않았겠느냐 화재가, 그 정도의 추측만 가능할 단계고요.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상태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탈히터의 부분과 연관이 돼 있느냐, 네.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토치라고 하는 불꽃을 쏘는 것을 작업 중에 옮겨 붙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건 국가서에 점검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추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토치는 쓰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메탈히터는 자동적으로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보온등, 말하자면 밤새 켜놓고 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과열돼서 불이 붙지 않았냐라는 추정 정도가 네. 되는데 예. 그게 가장 뭐 좀 기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지금 판단인데 그것도 이제 국가서의 어떤 점검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 정도까지만. 네.
네, 또 이제 유족들이 또 화가 나하는 부분은 이제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이 2층 여탕 유리 창문을 왜 깨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소방서 측은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일리가 네. 있고요. 예컨대 그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 급작스러운 유리를 깬다라고 하는 것은 백드라프트라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유리창을 깨므로 인해서 급격하게 산소가 공급이 돼서 화재가 폭발하듯이 이렇게 커지는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유리문이나 유리창을 이렇게 함부로 깬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행동은 아니라는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교수님은 이 백드래프트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정확히 현장 판단의 문제가 네. 있어 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감식할 때 2층은 탄 게 많이 없었다. 네. 근데 3층은 상당히 탔다. 그게 뭐냐면 3층은 남성들이 탈출하느냐고 개방돼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돼 3층은 많이 탔고 네. 8층, 9층이 많이 탔다. 2층은 상당히 탄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뭐냐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가 언제부터 유지됐느냐라는 것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백드래프트를 언제 추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당시 소방서장한테 있었느냐.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유족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고 네. 또한 이 부분이 규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소방대원들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초기에 구조의 기본을 안 지켰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층 여탕에 20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미진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그 화재 현장에 도착하면 그 주변에 그 건물 내에 네.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또 공간의 구조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재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그 건물의 도면을 놓고 그 건물의 관리자나 소유자를 통해서 그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은 다음에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2층에 그 여자 그 목욕탕 부분에 네. 예. 얼마만큼 그 사용자가 있었는지 그런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유족들이 화재 발생 4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희생자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한 유족은 소방대가 도착한 1시간 후에도 희생자가 휴대전화로 이제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유족들은 무려 4시간이나 지난 오후 8시쯤에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방대 구조대가 이제 전체 수색에 미진했다는 주장인 거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사실은 겉으로 보시기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모양도 사실은 쐐기형이고 전체를 수색하는데 사실 안에가 좀 어두운 상태가 있었고 분명히 1시간 정도까지는 이제 그 요 구조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4시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4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살아있는데 못 찾았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어떤 고온에 의해서 접촉 부위가 돼갖고 예. 오발신 정도 됐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음성까지도 들렸다. 라고 하면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시간의 착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온의 열기 때문에 전자장비가 오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경찰 같은 경우는 이런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통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화 기록을 통해서 이번 미스테리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아마 통화 기록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네. 100% 의문이 확인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발신이라는 거, 이 통화음이라는 것이 딱 그게 맞아떨어진다고 단정 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번 제천 화재 사고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골든타임, 바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발생 7분 만에 도착했지만 화재 진압을 하지 못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방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면책 조항의 확대입니다. 네. 말하자면은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앞에 불법 주차돼 있다. 그거를 강제로 이동시켰을 때에 발생한 손해, 네. 차의 손해를 면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는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사실 그런 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도로교통법 같은 데서도 그것을 좀 바꾸자고 하는 입법안은 올라가 있는데 네. 지금 뭐 법 자체가 지금 납잠자고 있는 형태가 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차, 소방구조대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어떤 부분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너무나도 허약하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큰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화재 진압 시 이런 불법 주장차된 차량을 소방대원들이 마음대로 해도 뭐 면책 조항이 있다고 네, 하는데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그 소방법에도 최근에는 이제 그 불법 주정차된 거 한해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있을 때는 그냥 밀어버리고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보험사의 이 어떤 그 구상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우리 소방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만 이런 소방 활동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2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이런 활동하는데 상당 부분 제약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소방선의 구조 장비나 인력 부족도 문제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인구 13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제천에 만약에 대형 화재가 났을 시에 화재 진압의 핵심 장비로 쓰이는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가 각각 한 대씩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이런 것은 이제 24시간 스탠바이가 네.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예비까지 합쳐지면 보통 또 동일한 것이 3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4시간 돌리고 예비, 고장 날 것 상당하고. 근데 하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 거고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로 출동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이 13명. 근데 실제로 이것이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는 4명 정도 소집했을 경우는 시간이 걸리죠. 지금 이 상태가 인구 13만이 되는 제천시의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 13만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의 확충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같은 차량이 3대 이상은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요즘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장비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네. 확충이 안 돼 있는 상태가 지금 상태에 우리가 뻔히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재 진압 요원 30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평균 몇 명 정도가 있어야 원활하게 화재 진압이 가능한 건가요? 뭐 그거는 뭐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 뭐 무한적으로 많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뭐 이 화재 진압에 지금 30명이 3교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예. 것은 그 인구나 그런 거의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좀 추가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요원도 12명밖에 없고 4명에서 3교대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구조구급대원의 출동 요구 내용 중에서 네.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 우리 시민의 생명과 관계없는 정말 좀 스스로 해결해야도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신고 건수가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방대원의 그 정말 그 따뜻한 손길이 구조의 손길이 못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 예컨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강아지를 구해달라. 고양이 구해달라, 네. 문 따달라, 심지어는 소뚜껑 띄워달라는 신고까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비중이 거의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정말 내가 화재든 교통사고든 예. 절체절명의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소방대원의 그 손길이 도달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좀 시급하지 않은 거, 생명과 좀 관련이 없는 거, 뭐 핸드폰이 하숫구멍에 빠진 거 이런 것들은 좀 스스로 해결하시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어떤 인력 부족 얘기할 게 아니라 예. 대응 부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국민들이 조금 같이 좀 그 공감해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또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